안녕하세요, 터치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 뭐냐면요, 제가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친구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친구는 또 속도가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디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 갖고 있던 성향 중에 시각추구가 있었다 그럼 시각추구가 주로 줄어들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특별히 그 과정에서 다른 성향적인 게 나오지 않고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기존에 처음 보인 성향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자폐 성향까지 나중에 다른 자폐 성향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왜 이 아이는 시각추구 이외에는 다른 성향들을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좋아지고, 왜 이 아이는 똑같이 시각추구가 있었는데 왜 나중에 손상동 행동이나 이제 다른 공격 행동, 자행동까지 나오는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얻은 그런 좀 인사이트들을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. 제가 아이들을 두고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아이들은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. 몸이 중요하고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. 몸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 중에 또 몸을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몸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, 다른 사람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몸 쓰는 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, 그래서 아이가 정적이고 몸을 다양하게 쓰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는요, 나중에 조금 불필요한 행동, 우리가 더 염려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자폐 성향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반면에 아이가 활발해져, 좀 산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활발해지지만 많이 뛰고 몸으로 막 까불고 오르고 내리고 점프하고 이렇게 활동성이 올라왔던 친구들 중에는 몸 감각 수용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몸을 쓰는 재미들이 생기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손상동 행동이라든지 자기 몸을 이제 두드리거나 흔들거나 하는 그런 반복 행동이 없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, 몸을 움직인다는 거는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수용하고 이제 느낀다는 거죠. 뛰면 속도감, 뛰면 그 바람이 느껴지면서 온도감, 또 뛰면서 이 공간에 따른 위치감, 내가 뛸 때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저기서 여기 바라볼 때랑 여기저기 바라볼 때랑 다르고, 올라가 있을 때랑 내려왔을 때랑 다 위치가 또 다르죠. 그쵸? 그러면 또 막 뛰고 구르고 하면 내 몸이 떼굴 구르면 또 이렇게 있다가 거꾸로 졌다가 떼굴 구르면 그 관절마다의 느낌도 다 다르게 되는 거고, 또 뛰고 구르면 내 몸이 어딘가에 접촉을 하잖아요. 구르면 내 몸이 땅에 접촉을 하는 거고, 두 발 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내 다리나 발이 지면이나 어떤 그런 놀이터에서 어떤 기구랑 접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을 수용하고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, 몸을 많이 쓰지 않게 되면, 정적이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, 내 몸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을 수용을 안 하게 되죠. 그러면 아이가 주로 추구하는 감각들, 예를 들면 그게 시각추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럼 아이가 시각추구예요? 아이가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면은 앉은 상태에서는 볼 게 많이 없잖아요. 그럼 고개를 이렇게 흘기거나 해서 그 시선의 움직임으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,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손으로 흔들고 이렇게 하고,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 볼 것들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은 보는 거 말고 몸을 막 움직여서 몸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것들을 자꾸 느껴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고, 그러면서 감각 연결 통합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,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시각추구 할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는 신체가 시각추구 할 도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손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, 또는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흘겨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, 또 청각추구도 마찬가지죠. 청각추구도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 소리가 아닌 내 몸의 감각들, 아까 얘기했죠? 달리면 시원해져. 그 다음에 막 달리면 몸에서 온도가 올라오니까 막 더워져. 그런 온도감,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, 역시나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 내 몸을 통해서 뭔가 자꾸 소리적으로 들을 거를 찾게 되다 보니까 자기 귀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바닥을 이렇게 두드리거나, 아니면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바닥을 턱턱턱턱 발바닥으로 툭툭툭툭 한다든지, 놀이터 가서도 뭔가 이렇게 막 두드리는 식의 방법으로 이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청각적인 자극을 만들려는 행동이
나올 수가 있습니다.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 중에 이제 뭐 혀나 입으로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뭐 하거나 이렇게 단순한 소리들을 계속 이제 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사물중심 탐색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내 몸을 또 역시나 어떤 이전에 자꾸 만지고 들고 다녔던 사물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려고 손을 계속 이렇게 꼬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쥐고 있는다든지 엄지를 이렇게 막 쥐고 있는다던가 해서 사물중심 탐색을 또 몸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우리의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. 시각축으로 인한 손상동 행동, 그 다음에 뭐 청각축으로 인한 그런 행동, 사물중심 탐색으로 인한 그런 뭐 손을 쥐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몸을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감각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몸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손을 잡았을 때 내 관절이 움직이네. 내가 이렇게 구부렸더니 서로 이렇게 접촉이 있고 구부렸더니 관절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했더니 내 손에서 온도가 느껴지고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감각을 수용하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이전에 봤던 거, 들었던 거, 사물로 추구했던 것들을 연상하면서 비슷하게 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손의 감각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쓰는 몸의 감각들이 오히려 둔감해집니다. 그래서 시각축으로 인해서 손상동 행동이 나온 친구들은 제가 손을 마사지를 해보면요 굉장히 둔감해요. 그래서 손 마사지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손끝을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. 조금 강도 있게 누르면 이쪽 부분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당겨서 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또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른다 그러면 여기를 당겨서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잘 안 보여요. 손을 이렇게 눌러도 여기라는 인식이 약해요. 왜냐면 손을 의미 있게 감각 수용하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낌은 느껴지나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근육 발달도 늦고 조작 활동도 굉장히 미숙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. 사실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?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게 그 자폐성향적인 그런 추구들이 줄어들고 건강하게 몸 감각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활발해야 됩니다. 많이 움직여야 돼요. 바깥에서 충분히 같이 뛰고 구르고 오르고 이 몸도 막 기고 포복으로 기어 나가고 하는 그 방향으로 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의 몸을 넘어지면 깨질 것 같은 유리잔처럼 너무 아이들 다치는 거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. 아이들은 적절히 넘어져도 봐야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민첩성, 순발력이 발달하게 되고 또 몸을 경험을 해야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아이가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다칠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겁내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훨씬 자기 몸을 잘 다뤄서 잘 넘어지지 않고 몸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. 활발하게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가진 몸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. 혼자만 움직여가지고는 몸의 움직임이 다양해질 수가 없어요. 아이들이 내 몸을 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순하거든요.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움직여야 몸의 움직임이 다양해져요. 다른 친구가 달려요? 내가 달렸는데 저 친구가 더 빨리 달려.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리네? 나도 그럼 더 힘을 내봐야지. 더 집중해봐야지. 그래서 막 속도를 내고. 저 친구는 지금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네? 왜 뒤로 가는 거지? 나도 한번 걸어보고. 저 친구는 지금 저기 매달렸어. 저 매달리는 건 어떤 느낌일까? 하면서 이제 자기도 매달려보고, 손으로도 매달려보고, 다리로도 매달려보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몸의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활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같이 움직일 때 활동성은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쓰게 된다는 거죠. 다양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감각이 연결되고 통합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동네 놀이터, 그다음에 또래들 있는 곳에서 같이 놀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활동성이 중요해요. 충분히 활동성이 올라오면은 불필요하게 우리 아이가 나중에 혹 손상동 행동이 나오면 어떡하지? 이렇게 팔딱팔딱 뛰거나 과잉 행동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걱정을 줄이시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뛰놀고 땀 흘리고 숨 헐떡헐떡 거리는 그런 활발하게 움직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
그런 몸 감각 수용도 건강해지고 이제 자폐 성향적으로 뭐 시각, 청각 이런 추구하는 그 흐름도 좀 끊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뛰어놀고 넓은 곳에서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꼭꼭 끊임없이 쭉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